최근 몇 년 사이 국제 범죄 조직은 놀라운 변신을 거듭했다. 더 이상 정글 깊숙이 숨어 있거나 좁은 골목에서 활동하는 작은 갱단이 아니다. 이들은 이제 첨단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 정교한 공급망을 갖춘 거대 기업처럼 움직인다. 2025년 10월 초 미 해군과 연방수사국 FBI 합동으로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를 기반으로 한 초대형 메스암페타민, 일명 메스, 생산 유통 제국을 일거에 무너뜨린 작전은 바로 그 교차점에서 벌어진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였다. 연간 50억 달러, 약 7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 제국을 무너뜨린 작전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국경과 공동체를 마약 카르텔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집요한 투쟁의 결정체였다. 상상해보자. 콜롬비아 메데인 외곽 엔비가도라는 평범한 공업단지 한복판. 낡은 트럭 차고처럼 보이는 건물 안에 세계 최대급 메스 생산 공장이 숨겨져 있었다. 이곳을 운영한 것은 콜롬비아 최강 카르텔 중 하나인 클란델 골포와 베네수엘라 출신의 아라구아가 결성한 연합이었다. 이들은 메스 생산을 완전한 산업으로 만들었다. 주당 수천 파운드, 연간 수백 톤에 달하는 메스를 생산하며 남미는 물론 대서양을 건너 미국 대도시를 타깃으로 삼았다. 미 해군 내부 코드명 Site Secured로 명명된 이번 작전은 작은 정보 하나에서 시작해 육지와 바다를 오간 대규모 동시다발 급습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인명을 구하고 천문학적인 마약과 자산을 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 제국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메스암페타민은 합성각성제로 중독성이 극도로 강하며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메스 관련 입원 환자는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남미 카르텔들은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원료를 활용해 대륙을 관통하는 마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가짜 회사, 암호화 송금, 위성 추적 기술까지 동원해 흔적을 감췄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최소 3년 이상 가동되며 순도 99%에 달하는 초고순도 메스를 대량 생산해 미국 시장에서 1파운드당 5만 달러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았다. 미 해군과 FBI의 협력은 우연이 아니었다. FBI는 파나마 쿠라사오를 거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금융수사 전문가들이었고, 해군은 해상 감시 능력, 순찰함, 무인기, P-8A, 포세이돈 정찰기 등을 제공했다. 양 기관은 몇 달간 위성통신 기록, 휴대전화 로그, 소규모 압수물질의 화학 분석까지 총동원해 퍼즐을 맞췄다. 그 결과 드러난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생산, 운송, 자금 세탁까지 완벽하게 연결된 시스템이었다. 이번 작전은 한 개 공장을 파괴한 것을 넘어 아시아, 유럽 범죄 조직과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의 실체를 드러냈다. 이제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자. 2025년 10월 8일 콜롬비아 엔비가도 미 해군 정보 요원이 감시 시스템에서 경보를 받았다. 겉보기엔 트럭 정비소처럼 보이는 낡은 창고가 사실은 지역 최대 메스 공장이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과 공장 굴뚝으로 위장한 배기 시스템 뒤에는
스테인리스강 반응기 5기가 숨겨져 있었고 하루에 수백 갤런의 화학 물질을 처리할 수 있었다. 주 원료인 메틸아민은 아시아 합법 화학 공장에서 밀반입되었고 근처 코카밭에서 나온 코카인 원료와 혼합되었다. 공정은 극도로 최적화되어 순도 99%의 크리스털 메스를 만들어냈다. 생산 능력은 충격적이었다. 주당이 0파운드 약 900kg, 연간 100톤 이상. 미국 거리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공장만으로도 연간 16억 달러, 약 2조 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했다. 노동자는 대부분 베네수엘라 이주민으로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주급 15달러, 보호 장비 없이 독성 화학 물질에 노출되었고 공장 뒤쪽 밀실에 감금되었다. 강으로 통하는 비밀 터널, 해킹된 전력 계량기, AK-103 소총과 우지 기관 단총으로 무장한 15명의 전문 경호원까지 완벽한 요새였다. 한편 FBI는 금융 추적을 통해 파나마 페이퍼 컴퍼니, 쿠라사오 은행, 홍콩까지 연결된 돈줄을 파악했다. 모든 거래는 암호화 메신저로 이루어졌고 통화는 몇 초 만에 끊어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GPS 분석 결과 엠비가도에서 우라바 만골포, 항구로 이어지는 정기 운송로가 드러났다. 3주에 한 번씩 0파운드 분량의 메스가 방수 강철통에 담겨 비료나 공업 자재로 위장되어 선적되었다. 한 번 선적당 가치 약 2억 달러, 수천만 회분의 중독을 만들어낼 양이었다. 급습은 10월 11일 새벽 1시 30분에 시작되었다. 안개가 짙게 깔린 엔비가도 거리, FBI 인질구조, 대 52명, 콜롬비아 국가경찰 특공대, 미 해군 CA1 고문단이 무소음 차량으로 접근했다. 1시 31분, 주 출입문에 성형 자약 쉐입트를 터뜨려 구멍을 뚫고 돌입. 즉시 총격전이 벌어졌다. 카르텔 경호원 15명은 경보를 받고 맹렬히 반격했다. 첫 47초 동안 400발 이상의 총탄이 오갔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반응기 하나가 유탄에 맞아 649도의 화학 폭발을 일으킨 때였다. 독성 연기와 불길이 공장을 뒤덮었다. 특수 장비를 착용한 대원들은 화염을 뚫고 진입했다. 스일 대원 한 명이 파편에 부상당했지만 지휘를 계속했다. 가짜 벽 뒤에서 발견된 것은 0파운드, 약 2.7톤의 순도 99%, 메스시가 4억 8천만 달러, 3천만 회분과 사슬에 묶인 노동자 5명이었다. 급습은 1시 38분에 종료. 카르텔 측 12명 생포, 3명 사망. 그러나 작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육상 급습과 동시에 해군 P-8A 포세이돈 정찰기가 베네수엘라 연안 200헬이 떨어진 지점에서 의심 선박이척을 포착했다. 화물선 산 미구엘산, 미구엘, 호와 고속정이척, 갑판에 실린 강철통 속에는 0파운드의 메스가 들어있었다. 새벽 3시 2분 미 해군 전투함 USS 위치타, USS 위치타, 가접근 MH-60R 시오크 헬리콥터가 저고도에서 차단 비행을 시작했다. 3시 19분 해상 전투 개시. 고속정에서 사냥용 조명탄과 기관총 사격이 퍼부어졌다.
시오크가 소형 로켓으로 고속정 한 척을 격침. USS 위치타에서 출발한 RHIB 고속단정들이 섬광탄과 기관단 총으로 제압에 나섰다. 8분간의 격전 끝에 선원 17명 전원을 체포. 이 100파운드의 메스를 회수하고 바다에 버려진 900파운드를 추가로 건져 올렸다. 산 미구에로는 증거 인멸을 위해 방화 처리되었다. 미군 측 인명 피해 제로. 작전 후속 조치는 즉각 이어졌다. 10월 12일까지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에서 추가 급습, 은행 계좌 70개 동결, 선박 9척 압수, 2점, 사TV 분량의 디지털 증거 확보. 확보된 자료에는 동일 규모 공장 사고 추가, 분기당 2만 파운드 1억, 회분 이상 생산 계획, 아시아 돈세탁 네트워크까지 담겨 있었다. 구출된 노동자들의 증언은 지옥 공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총성적 압수 메스 1만 파운드, 이상약 4.5톤, 직접 구출 5명, 간접 구출 수십 명, 압류자산 3억 5천만 달러 초고, 연간 50억 달러 규모의 제국의 치명타.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를 화학전쟁의 전환점이라 칭했고, 미 FBI 해군은 대양이 단순한 국경이 아니라 주요 마약 수송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작전이 주는 교훈은 셋이다. 위성 빅데이터 화학 분석 등 첨단 정보가 핵심이다. FBI, 수, 해군 해상, 작전력의 타기관 협력이 승패를 가른다. 모든 숫자 뒤에는 파괴된 인생이 있다. 강제 노동자부터 미국 거리의 중독자까지.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카르텔은 이미 멕시코 아프리카 신루트를 개척 중이다. 미국은 수중 레이더, AI 경로 예측 시스템에 더 투자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요 감소를 위한 교육, 재활 프로그램이 병행되지 않으면 공급만 막아도 한계가 있다. 결국 50억 달러 제국은 운이 아니라 끈질긴 추적, 첨단 기술, 완벽한 팀워크로 무너졌다. 넓은 대양은 여전히 속삭이고 있다. 그 속삭임에 계속 귀 기울이지 않는 한 어둠의 조류는 언제든 다시 해안으로 밀려올 수 있다.